안녕하세요. 인생의 후반전,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을 켜드리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조금은 서늘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뼈아픈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단단한 삶의 지혜를 찾아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0세 이후 당신을 진짜 늙게 만드는 건 얼굴에 늘어가는 주름도 건강검진표에 찍힌 고혈압과 당뇨 수치도 예전 같지 않게 깜빡거리는 기억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던,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이미 삶의 질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방통행로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위로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노년의학권이자 와다 히데키가 쓴 책에 담긴 가장 뼈아프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중년이라면 누구나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사춘기입니다. 청춘기가 넘쳐나는 호르몬으로 인한 요동침이었다면 사춘기는 호르몬이 메말라가며 찾아오는 황량함입니다. 이는 당신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거대한 화학 전쟁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감정, 의욕, 집중력, 심지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열정마저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피곤해서도 삶을 달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신체가 가장 격렬한 전원 꺼짐의 파도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신체 시스템이 전면적인 경고음을 울리는 이 결정적 순간, 남들이 잘 모르는 6개의 생명 스위치를 켜서 이 화학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 6개의 스위치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남은 인생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미 남들보다 절반 이상 앞서가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푹 쉬어라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낼지 아니면 활기차게 길 위를 달릴지 결정짓는 6가지의 근본적인 원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 생명력의 메인 밸브,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욕심을 버리고 인자하고 평온해져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와다 히데키는 이 따뜻해 보이는 가짜 가면을 가차없이 찢어버립니다. 그가 말하는 이른바 점잖음의 정체는 사실 당신 몸속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끔찍한 부작용일 뿐입니다. 진짜 노화는 성호르몬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급감하면서 시작됩니다. 성호르몬이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부끄러운 일만 떠올리며 주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호르몬은 당신 몸 안의 성취 호르몬이자 사회성 호르몬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젊은 시절 왜 그렇게 앞뒤재지 않고 세상과 부딪혔습니까? 왜 돈을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의 사상이 진취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솟구치며 세상으로 나가라고 당신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의 가장 핵심적인 위기는 바로 이 화학 공장이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스포츠카의 연료통에 물이 섞인 가짜 기름이 채워지고 심지어 연료관마저 반쯤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돈 버는 것도 재미없고 꾸며서 뭐 하나 싶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그저 피곤합니다. 스스로 내가 인생을 통달했구나 착각하지만 실은 당신 몸의 구동 프로그램이 붕괴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노화에 맞서는 첫걸음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욕심을 유지하십시오. 은퇴했다고 부자가 되길 꿈꾸면 안 됩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를 잃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멋진 사람을 보고 설레면 안 됩니까? 적당한 허영심도 좋습니다. 또래보다 더 멋지게 옷을 입고 싶어 하십시오. 이런 불안정해 보이는 생각들이야말로 내분비계에 보내는 가장 시급한 구조 요청입니다. 당신이 체념할수록 당신의 몸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내리막길에서 당신이 꽉 쥘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는 바로 욕망입니다. 두 번째, 진짜 먼저 늙는 곳, 뇌 전두엽입니다. 젊을 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던 사람이 50세만 넘으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고집스러워지고 감정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하는 화약꽃처럼 변합니다. 남의 충고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새로운 것은 기를 쓰고 거부하며 온종일 옛날 친구들과 왕년 이야기만 하려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 성격이 변했다거나 갱년기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뇌라는 하드웨어에 물리적인 고장이 난 것입니다. 우리 뇌의 이마 뒤쪽에는 전두엽이라는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고도의 이성적 사고, 논리적 판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정의 브레이크를 담당하죠. 그런데 40대부터 이 총책임자의 크기와 기능이 무서운 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체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뇌가 먼저 늙습니다. 이 이성적인 총책임자가 조기 은퇴를 해버리면 두려움과 분노를 담당하는 뇌의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부서들이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계획을 세우고 냉정하게 분석하던 현대식 빌딩에서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구시대적 관습에 집착하는 원시 부족으로 퇴화해버립니다. 어르신들이 어설픈 사기꾼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던 총책임자는 이미 퇴근해버렸고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본능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두엽을 퇴근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뇌를 자꾸 귀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전두엽은 늙어갑니다. 그러니 불확실성에 뛰어드십시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식당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시켜보십시오. 외국어를 배워보십시오. 굳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즘 젊은이들과 열띤 토론을 벌여보십시오. 귀찮음과 신선한 자극이야말로 전두엽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다면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그 편안함 속에서 서서히 굳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행복감의 원료, 세로토닌과 햇빛입니다. 먹고 살기도 편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대출도 다 갚았는데, 왜 도무지 기쁘지가 않을까요? 왜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처량함마저 밀려올까요? 배가 불러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행복감은 생각의 경지라기보다 생리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행복은 우리 뇌 속의 화학물질, 세로토닌에서 옵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당신의 세상은 컬러풀한 빛으로 가득 차지만 부족해지면 세상은 금세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우중충해집니다. 사춘기의 잔인함은 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분비 능력도 곤두박질 친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햇볕 쬐는 시간마저 줄어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햇빛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뇌 속 화학 공장에 원료가 떨어져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할 때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운동화를 신고 당장 밖으로 나가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십시오. 반드시 일정한 리듬으로 그리고 반드시 햇빛을 받으며 걸어야 합니다. 햇빛과 리듬감 있는 근육의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천연적이고 강력한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행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걷고 햇빛을 받으며 내 몸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구나 하고 무릎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흘려보냈던 일상 속에 사실은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낼 진짜 삶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믿고 있었던 식습관의 치명적인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의 지지대, 식단과 장 건강입니다. 중장년층 사이에 퍼져 있는 전통적인 양생법, 소식하고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은 사실 아주 치명적인 만성 독약과도 같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50세 이후 가볍게 먹는 식습관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함정이라며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전략 물자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가장 귀한 재산인 근육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은행이자 면역 시스템의 전진 기지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완충지대입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져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년의학에서 골절은 곧 침상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고 누워 지내는 것은 생애 카운트다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활력을 주는 도파민의 생산 기지가 바로 우리의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료는 모두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안 먹고 매일 풀과 죽만 먹는 것은 뇌로 가는 보급로를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꼴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를 부지런히 드십시오. 이는 그저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기분과 튼튼한 체력을 위해 가장 단단한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바로 허약함입니다.
5번째, 자존감의 최후 방어선, 인간관계와 외모입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출가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지녔던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고독은 사춘기에 찾아오는 가장 흉포한 심리적 암살자입니다. 단절되어 느끼는 고독감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그저 말동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쌓아 올리는 생존 작업입니다.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면 당신은 핵심 멤버가 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들이 노화와 무가치함에 맞서 싸우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줍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 역시 얄팍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머리를 염색하고 셔츠를 다려입고 향수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아끼며 내 삶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어. 그러니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해라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외모와 인간관계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명서이자 노화를 향해 흔드는 당당한 선전포고의 깃발입니다. 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세 이후 가장 먼저 늙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부도 체력도 아닙니다. 바로 내 삶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사춘기는 인생의 나른한 오후처럼 평온하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끝없이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고 운전대를 꽉 쥐고 멋지게 드리프트를 해낼 수도 있는 험난한 갈림길입니다. 노화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이 지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욕망을 만들어 호르몬을 깨우고 귀찮은 일을 찾아 전두엽을 단련시키며 햇볕을 쬐고 고기를 씹어 삼켜 몸과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노화는 1분 1초가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바로 지금이 인생의 운전대를 틀어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골든타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통장에 찍힌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한번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될 용기가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항노화의 비밀입니다. 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가슴을 쫙 펴고 당신 인생의 새로운 황금 시대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듦은 결코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빗바람을 견디며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목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저희 삶의 지혜와 함께 나누신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눈부신 황금빛 인생에 작지만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이 지혜를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나누며 걷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빛나는 후반전을 언제나 응원하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고 또다시 일어서게 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